혹시 펫샵에 가서 강아지 장난감을 고르실 때 어떤 색깔을 주로 집으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눈에 확 띄는 새빨간 공이나 알록달록 무지개색 인형을 고르실 겁니다. 우리 댕댕이가 이 예쁜 색깔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면서 말이죠. 푸른 잔디밭에서 빨간 공을 던져주면 그림도 참 예쁘니까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정성껏 고른 그 새빨간 공, 푸른 잔디밭 위에 던져진 그 공을 우리 강아지는 제대로 찾지 못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고요? 강아지의 눈에 그 잔디밭과 빨간 공은 거의 똑같은 칙칙한 누런빛이나 짙은 회색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잔디밭에 빨간 공을 던지는 건 강아지에게 완벽한 위장술을 펼친 물건을 찾아오라고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 우리 강아지는 완전 생맹이라서 세상을 흑백 TV처럼 본다던데?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으시죠? 과거에는 학계에서도 강아지가 완전 생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수의학의 발전으로 이건 역시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강아지들은 결코 흑백 영화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방식대로 그들만의 컬러풀한 세상을 보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강아지 시력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강아지가 진짜로 보는 세상은 어떤 색깔인지, 왜 후각이나 청각에 비해 시력이 나쁘다고 알려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강아지 눈 속에 숨겨진 놀라운 초능력까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산책길에서 강아지가 왜 멈칫하는지, 장난감을 왜 못 찾고 헤매는지 그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아지 용품을 고르는 기준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댕댕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기한 여행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가장 먼저 강아지가 생맹이라는 오해부터 확실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아지는 완전 생맹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으로 치면 정록 생맹에 가깝습니다. 빨간색과 초록색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눈의 구조를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눈의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색깔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원추세포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원추세포가 무려 약 600만 개나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원추세포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에 각각 반응하는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죠. 이 세 가지 색이 섞이면서 우리는 수백만 가지의 다채로운 색상을 구별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최신형 컬러 모니터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강아지들의 눈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강아지는 사람 원추세포의 5분의 1 수준인 약 120만 개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개수만 적은 게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사람과 달리 강아지의 원추세포는 딱 두 가지 종류뿐입니다. 바로 노란색과 파란색 빛에만 반응하는 세포들이죠. 빨간색과 초록색에 반응하는 원추세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강아지의 눈으로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빨주노초 파남보 화려한 색깔들이 강아지 눈에는 짙은 회색, 옅은 회색, 칙칙한 노란색, 선명한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의 연속으로 보일 겁니다. 특히 우리가 아주 강렬하게 느끼는 빨간색이나 주황색, 초록색 계열은 강아지에게 명암이 약간 다른 노란색이나 회색 톤으로 뭉뚱그려져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빨간 공에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강아지 눈의 초록색 잔디는 칙칙한 노란색으로 보이고 빨간 공 역시 짙은 노란색이나 회색으로 보입니다. 배경색과 물체의 색이 구분이 안 되니 강아지 입장에서는 공을 찾는 게 시각이 아니라 오로지 후각에 의존해야 하는 고난도 미션이 되는 거죠. 색깔 구분만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강아지의 시력에는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보다 명암을 구분하는 능력, 즉 회색 계열의 밝기 차이를 미세하게 잡아내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건 강아지가 기본적으로 근시라는 사실입니다. 시력 검사를 하면 사람이 1.0 정도의 정상 시력을 가졌을 때 강아지는 평균적으로 0.2에서 0.3 정도의 시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안경 없이는 칠판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죠. 그래서 강아지는 멀리 있는 물체의 형태를 또렷하게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 가까이 있는 건 잘 보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강아지는 사람보다 수정체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사람의 눈은 카메라 렌즈처럼 볼록해졌다가 오목해지면서 가까운 곳과 먼 곳에 초점을 빠르게 맞춥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수정체는 이 조절 능력이 약해서 약 30cm 이내로 너무 가까이 있는 물체는 오히려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흐릿하게 보게 됩니다. 가끔 강아지 코앞에 간식을 대줘도 못 찾고 코를 킁킁거리며 헤매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바보야, 바로 코앞에 있잖아 하고 답답해 하셨겠지만 강아지는 진짜로 안 보여서 냄새로 찾고 있었던 겁니다. 강아지에게 뭔가를 보여줄 때는 코앞에 들이밀지 말고 최소한 한 뼘 이상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여주셔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세상에 우리 집 강아지 눈이 이렇게 나빴다니 너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가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강아지의 시각은 사람과 질적으로 다르게 진화했을 뿐 오히려 특정한 상황에서는 인간을 아득히 뛰어넘는 무시무시한 초능력을 발휘하니까요. 그 첫 번째 초능력이 바로 동체시력, 즉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앞서 색깔을 구분하는 원추세포에 대해 말씀드렸죠? 우리 눈에는 원추세포 말고도 빛의 명암과 형태,
그리고 움직임을 감지하는 간상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낮에 활동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색을 보는 원추세포가 발달했지만 늑대의 후손인 개들은 사냥에 유리하도록 움직임을 포착하는 간상세포가 훨씬 더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 간상세포 덕분에 강아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먼 거리에 있는 작은 물체의 움직임도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원반 던지기 대회에서 날아가는 원반의 궤적을 정확히 계산해 공중에서 낚아채는 보더콜리를 보세요. 시력이 나쁘다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형태는 흐릿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움직임의 속도와 방향을 감지하는 동체 시력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책할 때 강아지가 갑자기 한 곳을 뚫어지게 응시하거나 허공을 보고 짖을 때가 있죠. 우리는 아무것도 못 봤지만 강아지는 이미 수십 미터 밖에서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작은 곤충이 날아가는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한 겁니다. 우리 눈엔 평화로운 공원이 강아지 눈엔 역동적인 사냥터로 보이는 셈이죠. 두 번째 초능력은 바로 압도적으로 넓은 시야각입니다. 정면을 응시했을 때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야각은 약 190도 정도입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평균적으로 250도에 달하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내 뒤쪽 사선에서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시야각이 견종마다, 특히 코의 길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퍼그나 패키니즈, 불독처럼 코가 짧은 단두종 아이들은 눈이 앞을 향해 있어 시야각이 약 220도 정도로 강아지치고는 좁은 편입니다. 반면 아프가나운드나 그레이하운드처럼 코가 길쭉한 장두종 아이들은 눈이 양옆으로 더 벌어져 있어 무려 290도라는 경이로운 시야각을 자랑합니다. 거의 파노라마 렌즈를 장착하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죠. 하지만 넓은 시야를 얻은 대신 잃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양안 시야 부분이 사람보다 좁다는 것인데요. 이 양안 시야는 거리감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강아지는 이 부분이 좁고 게다가 코가 툭 튀어나와 있어서 바로 정면 코앞에 있는 물체의 거리감은 오히려 사람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앞에 있는 간식을 못 찾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좁은 양안 시야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초능력, 바로 어둠 속의 지배자다운 뛰어난 야간 시력입니다. 야생에서 주로 밤이나 새벽에 사냥을 하던 습성 덕분에 강아지는 어둠 속에서 빛을 극대화하는 특별한 구조를 눈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망막 뒤에 있는 타페텀 루시덤이라는 반사층입니다. 이 타페텀은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합니다. 눈으로 들어온 적은 양의 빛이 망막을 통과한 후 이 타페텀에 부딪혀 다시 한번 반사되면서 시신경을 한번 더 자극하는 거죠. 빛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덕분에 강아지는 사람이 전혀 사물을 구분할 수 없는 어두운 밤에도 사람보다 약 3배에서 5배나 밝게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밤에 후레쉬를 터뜨리고 강아지 사진을 찍거나 어두운 골목길에서 고양이나 강아지의 눈이 마치 레이저처럼 번쩍 빛나는 것을 본 적 있으시죠?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타페텀층이 빛을 반사시켜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우리가 보기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산책길도 강아지에게는 가로등이 환하게 켜진 길처럼 밝게 보인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강아지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들의 놀랍고도 신기한 시력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강아지가 무엇을 잘 보고 무엇을 못 보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이 지식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여기서 반려인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실전 꿀팁 나갑니다. 첫째, 장난감을 고를 때는 보호자의 취향이 아니라 강아지의 시선을 1순위로 고려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 강아지는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강아지에게 가장 선명하게,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색깔은 바로 파란색과 노란색입니다. 강아지 행동 전문가들은 훈련용 도구나 야외에서 가지고 노는 장난감으로 파란색을 가장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특히 공원이나 잔디밭처럼 초록색 배경이 많은 곳에서는 파란색 장난감이 강아지의 눈에 확 들어와 흥미를 유발하고 성취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반면 빨간색 공은 제발 피해주세요. 흙바닥이나 잔디밭에 떨어지면 강아지 눈에는 그냥 흙덩어리나 풀잎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둘째, 장난감을 인식시킬 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주세요. 강아지는 코앞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는 근시입니다. 장난감을 흔들어주며 놀아줄 때는 강아지 코끝에 들이밀지 말고 최소한 한 뼘 정도 거리를 두고 움직여주셔야 강아지가 형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던져줄 때도 너무 코앞에 툭 떨어뜨리기보다는 강아지가 움직임을 쫓아갈 수 있도록 멀리 굴려주거나 던져주는 것이 동체 시력을 자극하는 좋은 놀이 방법입니다. 셋째, 집안 바닥의 작은 물건들은 꼭 치워주세요. 강아지는 발밑이나 코앞에 있는 작은 물건을 시각적으로 빠르게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삼키면 위험한 건전지, 약, 알약, 작은 플라스틱 조각 등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면 강아지가 냄새를 맡고 탐색하다가 시각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꿀꺽 삼켜버릴 위험이 큽니다. 강아지의 안전을 위해 바닥 청소와 정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가 반려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짜 방법 아닐까요? 강아지가 빨간색을 보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넓고 역동적이며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들만의 눈부신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아지 시력의 비밀 유익하셨나요? 오늘부터 당장 우리 강아지 장난감 상자를 열어서 파란색과 노란색 장난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이번 주말에는 강아지가 가장 좋아하는 파란색 공 하나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행복한 반려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반려동물을 위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수의사도 놀랄 만큼 알차고 재미있는 반려동물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